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하셨는지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 정말 위험했던 위치에서 정말 적절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금요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와는 다르게 대세 상승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에 차별화가 나타나다 보니 시장에 반응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제가 디테일하게 봐드림과 동시에 그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블라인드 종목을 오늘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딱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번 한 주에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직전 고점을 여기서 넘어갈 거냐 말 것이냐 다음 주에 저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시장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우리 시장이 어땠는지 최보 학생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왔다고 하니까요. 브리핑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우리 김쌤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도 이번 주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해드림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 김쌤이 준비하시는 이 블라인드 종목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가는 이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더 알차고 유익하게 이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보다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지붕을 뚫을 듯한 기세를 보이던 지수가 오늘 한 차례 꺾였습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세에 3,240선까지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거래일보다 0.23% 하락한 3,240.0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거래일보다 0.26% 하락한 987.58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698억 원과 1,75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나홀로 6,5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하락의 주 원인이었던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삼성전자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0.72% 하락한 82,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 중인 가운데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라면서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과 또 미국 오스틴 공장 재가동에 따른 비메모리 출하량 회복, 그리고 견조한 세트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서 실적 호조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3분기와 4분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이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7만 전자로 주저앉으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 우려감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우려가 반영되면서 조정을 이미 거친 후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대장주인 만큼 다양한 해석 그리고 다양한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 김쌤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전기술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전기술의 주가가 전일 대비 3.02% 상승한 58,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전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최근 원전 시장과 국내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좀 반영해서요.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전 기술이 지금 참여 중인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전 기술은 이미 2012년 스마트 원전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또 현재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산업부가 2022년부터 서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는 7.9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한전 기술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813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70억 원과 63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음으로 5G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KMW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KMW의 주가가 전일 대비 0.18% 하락한 55,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상승장에서 가장 소외된 업종 중 하나로 꼽히는 이 5G 장비주들이 드디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때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으로 꼽히면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투자가 좀 지연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극심한 부진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투자 재개를 앞두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리라는 기대감에 이 KMW뿐 아니라 에이스테크와 오이솔루션 등 5G 통신 장비주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 같은 상승세에도 그동안의 주가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가 봅니다. 지난해 중순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G 인프라 투자가 지연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도 적지는 않습니다. 4월부터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의 장비 인도를 시작하면서 관련 부품 벤더의 공급 물량도 대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4분기 초까지는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무난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인도를 향한 물량 공급도 하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내 5G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적 부진이 이어졌긴 하지만 또 2분기 들어 만회할 경우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는 평가가 있으니 이 5G 관련 종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트는 토니모리입니다. 오늘 토니모리의 주가 전일 대비 4.29% 상승한 1,9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전 국민의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니 또 일상으로 돌아갈 날도 머지 않은 듯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노마스크가 일상화가 된다면 화장품 관련 주들도 급등할 기대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토니모리도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수요 회복 측면에서 기초 제품보다는 색조 제품을 만드는 화장품 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의 매출 회복 영향으로 2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빠르게 반등할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토니모리뿐 아니라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VTG-MT, 또 한국콜마홀딩스 등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부 활동 확대와 함께 화장품 수요는 더욱 탄력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화장품 업종 중 위축됐던 색조 화장품의 업계가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일수록 또 좋을 때의 장세 그리고 좋지 않을 때의 장세 두 가지의 장세를 모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략의 흐름 우리 김쌤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우리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 시간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한 시간 너무 짧습니다. 방송 이외에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장중에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정보 또 시장 대응 방법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노란통 메신저를 강조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금요일 딱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저의 평가라든지 판단을 기다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종목을 상담드리지 못해서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사실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드렸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자, 아무리 공개 방이더라도 본인이 고민된 종목 물어보고 그 종목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어느 인사도 없이 그냥 조용해 버리면 저도 굉장히 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는 것도 들어오시고 적극적으로 저하고 소통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들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달뿐만 아니고요. 4월 달부터 계속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섹터가 있었어요. 컨택주. 화장품주는 아마 제가 블라인드 종목에서 정말 많이 갖고 온 종목 중에 많이 갖고 온 종목의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가지고 왔었고요. 잉글우드랩도 가지고 왔었고요. 토니모리도 가지고 왔었고요. 자, 이번 주에 한번 상승세를 볼까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8,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50% 올라왔어요. 자, 제가 화장품주, 컨택주 계속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것. 자, 잉그로드랩 한번 보겠습니다. 잉그로드랩도 중간에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이 좀 밀렸을 때 같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5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잉그로드랩이 올라갔다. 그럼 제가 잉그로드랩을 가지고 있는 기업 블라인드 종목에서 말씀드렸죠. 뭐였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 자,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들 종목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였죠? 제가 추천드렸을 때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서야 관심 갖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시장은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 올라요. 이렇게 종목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선침해. 낮은 위치에서 선침해를 하는 것이 더 편안한 투자다. 자,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자, 블레인드 종목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TA항공. 자, 최근에 이것도 50% 넘게 상승했어요. 이게 지금 뭐 4달, 6달, 뭐 1년 그게 아니고요. 최근 2주 동안에 올라온 상승률이에요.
자, TA항공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무슨 가격이었죠? 2,800원대였어요. 그죠? 올라가지 않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대로 저도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 매수? 1차는 21선 터치할 때 매수, 2차는 61선 터치할 때 매수.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격대 비슷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거 이제서야 그래 TA항공이 좋다고?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사야지. 그러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결국엔 좋다 그래서 샀는데 저 손실이에요. 이거 올라갑니까? 더 사야 됩니까? 손절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오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절제하고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냥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하고 많은 소통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종목을 드리겠습니까? 나쁜 시황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에 맞는 시황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가 어느 섹터이며 우리가 지금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어느 종목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노란통 메신저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들 하시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통 메신저에 오면요.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많은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고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키워드는 사실 그동안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이 조금 빠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 전문가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낮에도 본 것 같은데 낮에는 저렇게 안 빠른데 왜 밤 되면 저렇게 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더 많이 상담해 드리기 위함이니까 방송을 보실 때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를 딱 펴시고 중요한 것들을 좀 적어가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저의 키워드는요. 특정 종목이 아니고요. 시장 전체보다는 종목을 보자라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네, 종목 하나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지수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몰라요. 근데 다음 주에는요, 저는 월요일 날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지수의 변동성이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가는 종목만 갑니다. 안 가는 종목은 계속 안 가요.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 뭐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죠. 시장이 좋은데 왜 제 종목은 안 갈까요? 이거 다음 주에 가나요? 이거 언제 가요? 언제 가는지 저도 몰라요. 그죠? 제가 그거 알면 그거 빚내서 그걸 샀겠죠.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은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가는 종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 이번 주 주초에 무슨 종목이 갔죠? 5G 기업 갔죠.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 제가 5G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결국엔 KMW, 오이솔루션 이 종목분들 오이솔루션이죠. 저점에서 샀잖아요. 저점에서 편안하게 고점에 사서 내려올 때 이거 올라가요? 이거 회복될까요? 고민하지 말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시장의 모멘텀이 올 종목, 올 섹터를 편하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컨택주는 이제 한 번 또 지나갔어요. 그죠? 다음 주에 그럼 어떤 섹터가 좋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두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당연히 반도체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블라인드 종목들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 해요. 아셨죠?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에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5월 동안에 우리나라 지수 MSCI 리밸런싱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외국인들 기관도 본인의 지갑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 담을 수만도 없고 계속 버릴 수만도 없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리밸런싱이다. 밸런스를 다시 맞춰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사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급락하고 회복할 때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해왔어요. 즉 외국인들은 계속 큰 수익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할 때 당연히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5월이에요. 거기에 공매도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더 약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5월달 들어오면서 수급 화면을 보게 되면
종목별 수급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화면을 잠시 후에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세가 굉장히 많다가 5월 말일 돼서부터 점차 줄어요. 그리고 6월 달부터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어제의 수급, 오늘도 연속적으로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장? 코스피 전고점 직전까지 또 올라온 겁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는 종목 너무 뻔해요. 무슨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잘 팔리잖아요. 얼마나 잘 팔리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앞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크게는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과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해요. 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요.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자, 시스템 반도체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거나 혹은 판매 단가가 높아지거나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판매 단가 10% 인상됐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발판은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와 함께 그 재료와 함께 외국인이 공교롭게도 들어왔고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을 추종하는 소부장 대표적으로 DB하이텍, SFA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떻게 이제 반등을 줬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중요한 위치.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었던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절한 위치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DB하이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딱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날은요 엄청 고민됩니다. 여기서 진짜 더 빠지나? 반도체 이제 대부분의 재료가 선반영이 돼서 이제 빠지나? 싶은 생각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반도체 IT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주에 저는 여전히 높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앞서서도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많은 반도체 소부장, 쉬어갔던 반도체 소부장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오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을 통해서 저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김쌤이라는 전문가는 다음 주에 시장을 반도체 IT의 섹터의 상승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그 이유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판매하는 제품인 시스템 반도체 판매 단가가 올라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빠르게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죠? 네,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빠르죠. 제가 요 며칠 방송을 하는 동안 왜 제 종목은 안 해주시나요? 저도 종목 올리는데 제 종목도 상담을 해주세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많은 요청을 받아서 진짜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니까 꼭 노트에 적어가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엑세스바이오 24,333원. 디테일합니다. 이건 진짜로 사신 거예요. 자, 24,333원 15%.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손절입니다. 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시장이요. 제가 수익이 낮다라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볼게요. 토니모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자, 이것과 지금 시청자분이 문의 주신 엑세스바이오 이것의 차이점은 바로 섹터예요.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대표적인 컨택트 관련주.
앞서 최보 학생이 시장 정리했을 때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접종률 70%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이제는 미국도요.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공원에서 노마스크로 활보해도 괜찮다라는 완화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SS바이오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시즌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1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이건 정말 신이 주신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려 계신 분들 정말 신이 주신 기회다. 다시 못 볼 가격대에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위치에서는 빨리 손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시즌이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호재를 너무 한 번에 다 몰아받았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겁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인 시즌이 힘을 못 내주는데 그 다음 2등주, 3등주 격인 이 종목은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정도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 이 정도 빠졌는데 한 10% 정도의 반등은 나오겠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등이 나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여기서 더 떨어졌다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고생만 괜히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정리를 하시고 저는 조금 더 앞으로 더 유망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제주반도체 7,240원 비중 5%. 자, 비중 5%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비중 5%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5%, 50%면 몰라도 비중이 5%라면 충분히 조정 시에 단 한 번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할 수 있는 비중이니까요. 우선은 종목 상담하기 전에 전체 계좌에서 비중 5%의 비중을 사신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이렇게 소량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반도체죠? 보유입니다.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충분히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 어제 강했어요. 오늘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보는 거예요. 어제 강했고 오늘 강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부담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요일 강했고 오늘 쉬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더 강한 상승세를 기대한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판매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주 반도체를 포함한 대다수의 반도체 소부장은요. 조금은 더 가져가 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DB하이텍 이런 종목군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은 더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똑같은 반도체인데요. 앞서 보여주셨던 SFA 반도체하고 DB하이텍은 상승을 하는데 왜 제주 반도체는 저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올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반도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업은 뭐죠?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다. 제주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의 영향이 혹은 점유율이 조금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한 기업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당연히 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반도체라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서 저 같은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반도체 소부장 A, B, C, D 종목 좋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저 종목은 저래서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고 포트에 넣지 마시고요. 왜 그 종목이 정말로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금은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왜냐? 작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혹은 올 초에 사신 분들은요. 대충 사도 올라요. 그냥 대충 사도 10%, 20% 쉽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대충 사면 안 가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 있는 종목군 장세라는 거. 그거 하나만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반도체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 좀 기대를 가져가 보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어떻게 해드릴까 좀 많이 고민이 됐어요. 교보, 구호, 스펙. 네, 주린이분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아, 저런 종목이 있다고? 네, 교보 9호 스펙이요. 자, 스펙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차트부터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까 싶습니다. 바닥권에서 60%가 올라가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다시 회귀하는 데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이게 딱 일주일 안에 딱 움직인 거예요. 자, 스펙 관련주들 요새 굉장히 많이 곽강받고 있잖아요. 제가 스펙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펙은요,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이 회사가 뚜렷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는 일은 없고 일단은 페이퍼 컴퍼니 상장을 시켜놓고 이 회사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되면 만약에 이 페이퍼 컴퍼니가 김쌤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요. 그러면 그 김쌤은요, 다른 특정한 조건 없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자, 교보 9호 스펙 이 스펙주가 김쌤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러면 교보 9호 스펙주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 회사의 기업명은 김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퍼 컴퍼니는요,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펙주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라 이거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스펙주는요, 기한이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로서 상장을 하고 나서 처음에 2,000원에 상장합니다. 모든 스펙주가 동일해요. 2,000원이에요. 2,000원에 상장을 해요. 2,000원에 상장을 하는데 3년 동안 특정한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물론 2,000원에 산 사람들은요, 2,000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3년 동안 묶여있던 은행 이자 조금 더 줘서. 근데 문제는 뭐냐? 네. 2,000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언제 사냐면요, 올라가고 나서 높은 가격에 삽니다. 2,000원에 안 사고요, 보통 이 가격대 사요. 네. 자, 근데 이 가격대에서 샀는데 종목이 올라간다? 땡큐죠. 근데 네. 내려간다? 그러면요, 매도도 할 수 없는 속도로 내려가요. 왜? 시장의 중심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펙 같은 스펙 종목들은요, 매매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주린이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는 거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군들 주변에 보면 돈 벌었다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는 가상화폐에서 돈 벌었다. 나 스펙주에서 이번에 돈 벌었다. 문제는요, 그 사람들 동일하게 다 다시 손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분들 중에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절대 스펙주가 뭔지도 모르는데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분도 이 스펙주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샀다가 물린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여 계신 분들,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정상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바로 갈게요. 자, 셀트리온 이 종목이 이제 많이 또 올라올 때가 됐어요. 35만 원에. 근데 제가 이분의 종목을 상담드리고 싶었던 건 이유가 뭐냐면요, 비중입니다. 80%나 되시네요. 비중이 80%나 돼요. 80%. 참, 말을 잃은. 네, 일단은 80%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뭐 비중이 좀 낮다라고 하면 뭐 추가 매수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80%는 안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안 가면, 그리고 없으신 분들도 이분의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이 종목이 안 가면요, 손절 절대 못 합니다. 제가 알아요. 아마 이거 문의 주신 분도 내려간다고 해도 손절할 생각은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죠. 시나리오상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내려왔을 때 그래도 손절을 일부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절대 손절을 못 한다.
대신에 이분에게는 그래도 전혀 희망이 없는 종목을 산 것이 아니에요. 네. 셀트리온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기다리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셀트리온 그 회장님이 직접 말했던 합병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성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게 또 셀트리온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다. 자, 코스피는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야 돼요. 코스닥은 뭐가 가야 된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 30만 원 이상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대신 나머지 20% 절대 이 종목에 사지 마세요. 나머지 20%라도 순환매를 생각하면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매수가가 보면 43,000원이라고 하시네요. 43,500원에 비중 10%. 자,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 이게 왜 올랐는지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많은 이슈들이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반도체는 한번 큰 시세가 났다가 조정이 나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 분기, 매 반기, 매년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이 산업의 특성상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본업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는 뭐로 승부를 봐야 되느냐? 기술 수출 한 방, 혹은 임상시험 한 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반도체는 분기, 반기, 연, 당연히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계단식으로 물결을 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는 어때요? 임상 한 방, 그죠? 기술 수출 한 방. 그러면 차트가 계단식이 아니고 훅 올랐다가 내려오고, 훅 올랐다가 내려오고. 지금 현대바이오도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은 강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모멘텀을 가진 기술적 반등은 굉장히 강해요. 무슨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HMM.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는데 주식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요,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아니, 바닥권에서 얼마가 올랐는데 이거를 도대체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건가? 바닥권에서 1500% 올랐어요. 근데 이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볼게요. 지금 45,000원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이 종목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고점 대비 지금 80%예요. 마이너스 80%. 25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마이너스 80%예요.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조정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받은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강하게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자, HMM 수년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반등할 때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수년 만에 운임지수 흑자 전환. 모멘텀은 실적이라는 말로 통용이 돼요. 모멘텀, 즉 실적이 좋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정말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재료가 없이 반등만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대신에 지금 35,500원인데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3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억지로라도 지수가 좋아서 같이 따라 올라와서라도 올라오면 4만 원 이상부터는요, 손실권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을 챙기시는 게 저는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이 종목에 물렸을 때 올라가면 상관없습니다. 올라가면 아마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를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는 버텨야지. 나는 못 팔아. 죽었다 깨나도 못 팔아 하실 분들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매매 판단을 했을 때 손절하기가 어렵다면 내가 물렸을 경우에 가져갈 만한 종목을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려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려도 괜찮아요. 왜? 갈 거니까.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시즌이라든지 뭐 코로나19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야 매수를 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서 수익을 봤으면 좋겠지만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을 경우엔 손절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손절을 못하고 결국엔 5% 10%의 마이너스 때 대응할 수 있었던 종목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되면 그때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왜 이 종목을 사셨느냐? 손절하시고 빨리 종목 교체를 해라.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종목이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있지만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것이니 저는 그래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종목 상담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 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더 해드릴 수가 없고 제가 바로 물 한 잔만 마시고 오고 여러분들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제가 블라인드 종목 가지고 온 거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또 블라인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뽑아온 게 사실은 세 종목이 돼요. 세 종목이 되는데 세 종목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세 종목을 다 오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남은 종목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란톡방에서 계속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 전문가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구나, 왜 간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네, 홀로서기 할 때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은요. 반도체를 그렇게 좋게 얘기해놓고 반도체를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오. 네. 왜 그러느냐면 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여러분들 MTS, HTS 켜보면 반도체는 못해도 한두 종목은 갖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섹터는 아마 이제는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중국 시장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사실 미국도 중국도 마음만 먹으면 시장 동향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 안에서 중국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에는 제가 크게 특징을 잡을 만한 흐름이 없었지만 이번 주에는 큰 흐름이 하나 나왔어요. 제 기준에는.
뭐였냐면 전기차로 대변되는 테슬라의 주가는 빠졌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점유율이 시장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했죠. 왜냐? 테슬라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현대차, 기아 혹은 GM 많은 기업들이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시대가 됐으니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주가는 앞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뭐 물론 중간중간 앨런 머스크 언론 플레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 대신에 이번 주에 가장 큰 미국 시장의 특징은 뭐였냐면 테슬라는 내려왔는데 이 섹터는 이 종목은 올랐어요. 이 종목은 바로 니콜라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입니다. 니콜라. 이 산업이 무엇을 하는지를 안다면 제가 오늘 어떤 섹터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친환경차에는 전기차도 있고 이 니콜라가 속해 있는 이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떨어지고 니콜라는 올랐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예전만치 않죠? 그리고 그들 올라갈 때 쉬었던 이쪽 친환경 에너지 한쪽 흐름들 지금 다시 볼 때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우리 최부 학생의 힌트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저도 항상 궁금해요. 자, 그 힌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블라인드 종목이 공개가 될 시간인데요. 김쌤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저의 힌트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이 블라인드 종목 힌트 들으시고 종목도 맞춰주시고요. 장중에도 계속 우리 김쌤과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빠르게 오늘의 종목 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쌤과 좀 대화를 하면서 좀 하고 싶은데요. 김쌤, 우리 한국 문학의 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김첨지가 나오는 작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김첨지? 네, 이 바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 그렇죠. 김첨지가 이 부인한테 항상 잘 못했습니다. 네. 항상 화만 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인력거를 몰다가 팁도 받고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 부인이 좋아하는 국밥을 사들고 집에 갔는데 부인이 그만 이 생활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김첨지가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쩐지 오늘 운수가 좋더라니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렇죠. 운수가 좋다 할 때는 운수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나쁠 때는 이것이 나쁘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쵸? N이 네.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신령이 나와서 김쌤께 너는 금도끼를 갖고 싶니? 은도끼를 갖고 싶니? 하면 김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당연히 금도끼죠. 그러세요? 그쵸. 그러면 너는 금반지를 갖고 싶니? 은반지를 갖고 싶니? 풀꽃 반지를 갖고 싶니? 이것 반지를 갖고 싶니? 하면 여성들의 로망입니다. 저는 이 반지를 고르고 싶은데요. 과연 뭘까요? 우리 김쌤도 사모님께 이 반지를 혹시 선물 드렸나요?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반지를 네. 한 번쯤은 준비를 그럼요. 해보셨을 것 같다. 금반지, 은반지 말고 세 글자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이 반지를 갖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힌트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한밤 가족들은 창의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에서 많이 맞춰주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그럼 마무리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과 포함해서 총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방송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 두 종목은 제가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절제 꼭 기억하시고 종목에 대한 비중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간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